많은 어둠의 고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천생멘토 복만의 편집장입니다. 요즘 미묘한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BL에서만 주로 쓰였던 키워드가 반대로 로맨스 로판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BL 소설을 책빙했더니 공과 수가 나를 좋아함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를 아예 끌어다가 로맨스 로판으로 쓰는 거죠. 이건 사실 진성 BL러 혹은 진성 로맨스러들은 이 현상을 싫어하기도 하는데, 시장의 흐름, 기세, 유행에 따라 여러 키워드들이 장르를 넘나들고 장르가 이렇게 뒤섞이고 혼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싫어한다 한들 멈춰지지 않는 추세인 거죠. 대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메인 장르의 감성, 세계관, 인생관은 유지된다는 전제로 써야 한다. 그럼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기존의 로맨스 로판 흐름이 아무리 새로운 소재가 나타나도 계속 클리셰화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게 많은 깨 부수는 것들이, 클리셰를 깨 부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또 클리셰화로 고착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클래식 is the best이지만, 클리셰가 재미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로테기가 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지겨움이 오게 됩니다, 독자들은. 원론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남남 러브스토리인 BL, 남녀 러브스토리인 로맨스, 로판, 이 소재는 그렇게 썩 겹치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겹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로 달라. 각자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야. 그 감성이든 소재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BL 키워드를 활용해서 로맨스 로판을 썼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첫째, 로맨스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로맨스와 BL을 동시에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내용이 난데없이 겹치면서 교집합이 되니까 그게 또 새로운 재미로 느껴진다. 피자, 치킨, 케이크 아는 맛이라 더 먹고 싶은 것처럼 BL 키워드도 아는 맛이라 더 재미있고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럼 로맨스 외에 BL도 반드시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BL을 보지 않아도 키워드의 원리를 알면 적용할 수 있어요. 감성은 로맨스 감성 그대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맨스의 BL 키워드를 반드시 적용해라, 반드시 적용하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BL 키워드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로맨스처럼 리디북스 키워드 검색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디북스에서 업데이트된 BL 키워드이자 인기 키워드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로맨스 로판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아직도 웹투커 중이야.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딱 이번에 올라왔다, 이건 아니고요. 텀을 두고 옛날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복마녀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BL은 로맨스 및 로판과는 많이 다른 장르입니다. 특히 감성이 달라요. 남녀간의 러브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독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장르 키워드 업데이트. 가이드버스. 가이드 플러스 버스는 뭐냐? 기존의 센티넬 가이드, 즉 센티넬 버스, 생가물로 불리던 그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좀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이라 이제 대놓고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출간 직전에 단어를 다 바꾸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가이드버스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단어를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 그야말로 키워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는 에스퍼 플러스 가이드, 이 개념이 된 거죠. 솔직히 아직도 이름만 바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에스퍼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작가에 따라서, 스토리에 따라서 세계관을 되게 많이 이제 바꾸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가이드를 아예 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에스퍼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예 뭐 생가물, 센티넬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구조인 거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이름만 바꾼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너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리디북스에서 이 가이드 버스라는 키워드를 아예 그 키워드 목록에 꽂았죠. 에스퍼가 제목에 등장하는 경우, 가이드가 제목에 등장하는 경우,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이드 버스 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센티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개인적으로 전 좀 약간 단어에 민감한 타입이어서 에스퍼버스로 명명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버스의 버가 이제 퍼랑 발음이 부딪혀서일 수도 있고 에스퍼버스보다 가이드버스가 발음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인물, 공 키워드 업데이트. 미남공, 미인공. 미남공은 사실 굳이 키워드일 필요가 있나 싶은 키워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은 미남공이 디폴트죠. 그쵸? 수가 평범수일 수는 있어도 공은 미남이어야지. 못생긴 혹은 평범한 공은 보고 싶지 않은데요. 실제로 수 키워드에는 평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미남공은 남성적으로 잘생긴, 남성 호르몬이 물씬 풍기게 잘생긴 공을 말합니다. 정말 특이점이 있는 스토리 빼고는 예를 들면 공이 인외 존재인데 생김새도 인외야. 이러면 인간 기준으로 미남은 아닐 거잖아요. 이렇듯 미남공의 존재는 당연히 디폴트이지만 굳이 짚어서 언급하게 된 키워드로 올려진 까닭은 미인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BL도 스토리 폭이 넓어지고 고인물들은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얄쌍하고 아름다운데 수가 아니라 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클래스 깨트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재공. 천재공은 그야말로 천재인 공을 말합니다. BL은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용이한 장르인데요. 그야말로 L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장편이어도 재미만 있다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이 로맨스 쪽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 이게 BL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L이 없다는 댓글이 달릴 수 있고 보통 달립니다. 누군가에겐 이게 지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BL에선 이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는 애를 놓지 말라라고 권장합니다. 여기서 비상한 머리, 정말 천재적인 지능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공이라면 천재공 키워드의 스토리겠죠? 인물, 수 키워드 업데이트. 미남수. 원래 미인수가 따로 이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미남수와 미인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굳이 분류하자면 미인수는 정말 예쁘장한 여자로 착각할 만한 미인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미인이다 하면 미녀를 뜻하지 미남을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예로 떡대수인데 미인수이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이쪽은 이제 미남수일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로 병약수, 그야말로 병약한, 심약한, 힘없이 빌빌거리는 수를 말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질병이 있거나 시한부인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얼빠수, 얼빠라는 말은 많이들 아시는 은어죠. 얼굴만 보고 냅다 반하는 타입, 외모지상주의자죠. 난가. 예를 들어 공이 성격이 더러워도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 얼빠수는 화는 나지만 얼굴 보면 공의 얼굴을 보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지. 또 아무래도 이런 얼빠수라면 원나잇으로 호로록 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굴림수. 굴림을 당한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실질적인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는 굴림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몸이 힘들어야 신체적인 고통이 확실히 가해질 때 이걸 굴린다고 표현하죠. 피폐물에서 되게 굴림수가 많이 나오지만 굴림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폐물이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새드 엔딩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굴림수에 후회공이 결합되어야 해피엔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굴림수 설정으로 계속 굴려지다가 엔딩에서도 굴림에서 끝남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도망수는 말 그대로 자꾸 계속 도망치는 수입니다. 누구한테서? 공한테서. 사실 도망수는 BL의 꽃이죠.
재벌공 플러스 도망수, 황제공 플러스 도망수, 관공 플러스 도망수. 짱이야. 도망수는 스토리를 짤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초보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도망수라고 해서 그 도망에 성공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쳐서 한참 둘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내용이 공과 수가 각자 진행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도망은 언제나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래야 둘이 지고 붙고 하겠죠. 호구수, 그야말로 호구인 수를 말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이 성격상 그리 착한 놈은 아니고 무심공, 계약아공이고 수가 공을 짝사랑해. 공도 얘가 나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수가 굉장히 착해. 이렇게 되면 짝사랑수, 헌신수, 그리고 호구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공한테 호구가 되어버리는. 두 번째는 수의 성격 자체가 주변 사람 모두에게 호구인 상황. 이러면 이제 공이 답답해서 수를 많이 도와주게 되죠. 소재 키워드 업데이트.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는 살짝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구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어떤 물리적인 상황, 물리적인 환경에서 그 사람을 현실적으로 구해내는 스토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납치되어 있는데 구출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르 소설 그리고 장르 콘텐츠에서 구원 서사라고 말할 때 그 구원입니다. 환경도 포함되지만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일상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스토리일 때 이 키워드를 씁니다. 즉, 이 구원 키워드를 쓰려면 일단 주인공을 진창으로 여기다 꽂아야겠죠. 누가? 여러분이. 그래야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리디북스에서 판타지 키워드도 업데이트 됐지만 많지 않고 리디에서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 의미가 없는 장르로 판단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판타지 트렌드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럼 복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올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